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아침 9시 52분입니다. 제가 방금 오전 영상은 올렸는데 그럼에도 또 하나 올리는 게 아까 녹화를 할 때 깜빡하고 안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좀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 얘기 하면서 기술적인 얘기들 제가 평상시에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안 했던 그런 짜투리 얘기들까지 좀 붙여서 한 편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좀 기술적인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제가 오전에 안 했던 얘기 먼저 할게요. 21선 관련된 얘기입니다. 21선.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21선이죠.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일단은, 자, 봅시다. 빨간색 선 21선인데, 보시면은, 이번에 약간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21선,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보면은, 21선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었죠. 강하게 튀어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1선, 21선을 강하게 한번 깨고 나서 강하게 깼으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반등이 올라와야 되는데 반등이 비리비리합니다. 비리비리하고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끈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21선 맞으면은 이 추세 상단선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건데 자 보시면 이번에 21선 깼는데 상단선 부근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죠. 상단선 부근이 아니고 반등조차 힘겨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했거나 아니면은 매수의 힘이 극히 약해졌거나 이렇게 돼서 21선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거겠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좀 추세 전환이나 시장의 좀 수급 변화 이런 가능성을 조금 살펴볼 그죠? 수급의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자, S&P 기준으로 볼까요? S&P 기준으로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빨간색 선이 쭉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까지 보시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 기준으로 해서 만나면은 강하게 튀고 만나면 강하게 튀고 살짝 깼으면은 강하게 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미국도 같은 모습 보이고 있죠. 21선을 강하게 붕괴시켰다. 강하게 붕괴시켰는데 강하게 붕괴시켰으면 반등이 최소한 이 추세선 상단 요것도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1선 여기 터치하고 상단까지 올라가고 21선 터치하고 상단까지 올라가고 21선 붕괴시키고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다? 여기서 지금 저항을 한 번, 두 번 만들어 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 미국장도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나스닥도 같은 모양입니다. 21선 기준으로 보면은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보시면 지금까지 나스닥도 빨간색 선 21선만 만나면 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 21선을 드디어 강하게 한번 붕괴를 시켰었고 자 그리고 반등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반등 올라왔을 때 고점에 대한 저항 돌파가 고점이 높아지지를 못했다. 뭔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시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유용해 보이는 21선인데요. 뭐 좀 조금 더 볼까요? 예를 들면은 자, 빅스 지수, 시장 변동성 지수, 이것도 21선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지금까지 보시면 오를 때는 21선 터치하고 팍 오르고 떨어질 땐 21선 저항받으면서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이번에 장대 양봉으로 21선 돌파하고 아예 21선 기울기 자체가 상방으로 치솟고 있죠. 자, 이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 이제 61선 위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뭐 21선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중요한 라인이구나 싶은 모양이 있습니다. 한국장 코스피 빅스도 그렇습니다. 21선 이미 대가리를 들기 시작했고 21선 지금까지 21선을 어떤 저항으로 활용해 가지고 빨간색 선을 저항으로 활용해서 밀리고 하다가 돌파하고 이제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모습 보면 어쨌든 21선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상시에 21선 얘기 어떤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냐? 21선이나 이런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거는 적합하지만은 이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성, 선행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21선에서 못 올라갔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렇다고 오늘 오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여기서 뭐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어떤 이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이동평균선들이 만들어진다는 원리가 벌써 뭡니까? 며칠간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평균 낸다는 건데 이미 며칠 정도 타이밍이 뒤지게 되고 그리고 그죠? 그냥 제 생각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 같아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과거를 잘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지표인 것 같지, 이게 미래 예측성, 이거를 보고 어떤 내가 돈을 베팅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지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동평균선은 잘 안 보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서 사실 제가 보는 대부분의 지표들을 제가 잘 안 봐요. 제가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맨날 이제 옵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리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이제 분명히 그 옵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매매하실까봐 옵션 매매는 사실 하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위험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들 보시는 방송에서 옵션을 얘기하는 게 그래도 옵션은 조금 최소한 좀 선행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옵션이란 상품이 가지는 묘한 특징, 시간 가치라든가 뭐 외가와 내가 풋옵션의 뭐 가격 차이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미래 예측성이 있어요. 물론 먼 미래는 못 봐요. 그리고 페이크도 굉장히 많아서 좀 불완전한 지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선행성을 가지는 몇 안 되는 지표예요. 그래서 어떤 옵션 가격을 가지고 자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 지표는 굉장히 많죠. 뭐 각종 뭐 보조 지표들도 많고, 뭐 RSI, 스토캐스팅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캔들, 봉 분석 자체도 뭐 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그런 지표들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별로 이렇게 미래 예측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옛날 우리 10년 전, 20년 전처럼 정보가 없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정보가 모자란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매를 할 때 참고해야 되는 주변의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옛날엔 아예 정보 자체가 없어서 정보를 진짜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게 필요했다면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짜냐, 어떤 정보가 가짜냐를 가려내는 것이 훨씬 더 투자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조지표나 뭐 어떤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도 여러분들 딱 보셔가지고 이게 미래 예측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만 설명해주는 지표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옵션 얘기하니까 이제 뭐 외국인 기관 포지션 분석은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포지션 분석하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포지션 분석이 별로 그렇게 미래 예측성이 솔직히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뭐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포지션 분석으로 뭔가 부를 이룬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포지션 분석으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해서 포지션 분석이 별다른 어떤 지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옵션 포지션이나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포지션 바꾸는 게 빨리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런 외국인 뭐 기관의 옵션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 이것 자체도 사실 정확하지 않고 추정치일 뿐이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표들은 워낙 많다. 언제 그 지표를 참고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RSI 같은 지표 분명히 유용하긴 유용하거든요. 유용하긴 유용한데 RSI라는 지표를 일봉에서 쓰느냐 분봉에서 쓰느냐 월봉에서 쓰느냐는 아주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RSI 같은 지표를 만약에 월봉에서 쓴다면은 어쩌면 그런 거는 좀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같은 지표라고 해도 뭐 월봉에 쓰냐 일봉에 쓰냐 주봉에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도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지표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들의 선택을 굉장히 좀 잘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고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평상시에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깜빡한 김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